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에도 합동분향소가 차려져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로 14명의 공직자가 희생된 가운데 동료를 잃은 해당 기관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벗어나 설치돼 있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번 참사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변호사회가 유가족들을 위해 장례 지원과 함께 법률 지원에 나섭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에도 합동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친인척과 이웃을 잃은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어르신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슬픔을 가누지 못합니다. 한 동네에 살며 친구처럼 지냈던 사돈의 허망한 죽음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말로 못해. 그 심정이. 동네 사니까요, 계림동에. 자주 보죠. 사돈이라도 이제 동네 사니까 보고 그래요. 이번 참사에서 희생된 광주 시민은 81명으로 전체 희생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과 자치구에 차려진 분향소에는 친인척 혹은 이웃의 참사에 망연자실한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딸 친구 엄마 쪽 그쪽도 가족끼리 가서 그렇게 됐고 광주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부모와 함께 3살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유모차를 끌고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 비행기 안에서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 한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랑 아기였으면 그 상황이 막 상상이 되고 아기를 어떻게 달래려고 막 부모님께서 막 괜찮다고 막 하시면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펐습니다. 10년 전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광주 시민들은 또 한 번의 참사에 비탄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이렇게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 참사 이후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는 좀 이런 일들이 좀 안 생겼으면. 광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희생자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서 유족들에게 인계가 가능한 시신은 5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검시와 검안을 거쳐 유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며 추워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낮 기온 6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인근에도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는데요.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시민들의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 앞. 정막 속에 하얀 국화꽃들이 쌓여갑니다. 비보에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가셔서 여행길에 차를 돌려 분향소를 찾은 가족. 조그만 위로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이제 올해 또 180여 명이 사망하는 또 참사가 벌어져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이제 같이 애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도 불의의 사고로 생을 다한 청춘들의 못다 핀 꿈을 슬퍼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꽃 줄기에 약간 피지 못한 꽃들도 있었거든요. 그 꽃을 보면서 뭔가 그 피어나지 않는 꽃처럼 뭔가 뜻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가셨을 분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참사를 겪은 어른들은 되풀이되는 비극 앞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희는 또 지하철 참사도 한번 겪어봤잖아요. 이런 참사들이 너무 안타깝죠. 풍족한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말 소원이 없죠. 이곳 무안 합동분향소에는 설치 첫날부터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운데 공직자 14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4명의 동료를 한꺼번에 잃은 화순군청은 슬픔에 휩싸여 적막감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주인 잃은 책상 위에는 애처로운 국화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미 많은 꽃들이 쌓였지만 국화를 포개고 포개는 추모는 계속됐습니다. 허무하게 희생된 동료를 가슴에 묻으며 따뜻했던 고인을 추억하는 절절한 추모 글귀도 가득합니다. 안아버리네요. 모처럼만의 연가. 웃으며 돌아와야 할 동료는 없고 주인 잃은 물건만 남았습니다. 늘 맞이 역할을 마다않던 동료를 한꺼번에 4이나 잃은 화순군청은 적막감만 감돌았습니다.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과 떠난 친목 모임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행이 됐습니다. 별로 없냐고 월요일날 보자고 그러셨는데 하긴 하는데 가장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좀 잘 차리면 안 될까. 자녀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떠난 가족여행. 일이 많은 연말에 자리를 비우는 것이 미안해 여행을 떠나는 날까지 일을 하고 떠난 책임감이 깊은 동료였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두들 하려고 했고 특히 이제 복지하면서 여기 환경 업무가 같이 있거든요. 이들을 포함해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공직자는 14명. 화순, 담양, 목포, 도교육청 소속과 전남도 출연기관 등 모두 전남 지역 공무원들입니다.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리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전체 희생자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여객기가 충돌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지 않았고 활주로와의 이격거리도 다소 짧았다는 지적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바퀴 없이 동체로 활주로에 내려섰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난 직후 둔덕에 충돌했습니다. 벽이 되게 두꺼웠나 보다. 영상을 보는데 보통 그냥 뚫고 가지 않았네? 라는 생각? 2m 높이 둔덕에는 조종사에게 활주로를 안내하는 로컬라이저, 이른바 착륙 유도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콘크리트 구조물에 흙을 덮어 수평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와 부딪히고도 크게 파손되지 않은 둔덕을 본 전문가들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물론 국내 운항 규칙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사고 시 충격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내 운항 규칙 등엔 로컬라이저 등 장애물로 간주되는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고를 키운 거지. 보통이면은 인천이나 김포 보면은 철골로 돼 있어요. 철골로. 부러지기 쉽게. 또 지난 2015년 일본 히로시마 공항과 1994년 제주공항 항공기 이탈 사고 때는 로컬라이저가 철조망 등으로 이뤄져 이와 부딪힌 여객기의 탑승객 모두가 생존하는 등 피해가 적었다고 설명합니다. 안테나 및 기타 등화시설 안테나가 대파가 됐지만은 항공기는 멀쩡하게 기체 이상은 아무 손상 없이 착륙한 사례도 있고. 활주로와 로컬라이저 구조물 사이의 안전 이격거리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 기준에는 300m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꼬리 부분만 남은 제주항공 여객기 바로 앞에 한 둔덕이 보이는데요. 활주로 끝단에서부터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둔덕의 재질 문제 등을 따져 이번 참사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뭐 소재에 대한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는 것인지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공항 등에도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착륙 유도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 논리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일부 보도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댓글로 전라도 비하와 특정 정당에 대한 혐오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31년 전인 1993년 7월 해남군 웅거산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16명 가운데 6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집중호우 등 악천후와 목포공항의 열악한 시설로 꼽혔습니다. 목포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1,500m에 불과하고 자동 착륙 유도 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공항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에서는 광주공항과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하는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무안으로 위치가 확정됩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들어선 지역은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 전투기 경납고가 설치되어 있는 등 지역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이 통합공항의 적지로 꼽혔습니다. 공항 건설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 7년 만인 2007년 11월 역사적인 개항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전남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인천, 김해공항과 함께 대한민국 항공물류의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뒤 무안국제공항 건설에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일부 보도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안공항이 정치 논리로 건설돼 마치 이번 사고가 유발됐다는 듯한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안공항을 빗대어 전라도를 비하하며 사용하는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미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식 내용도 등장합니다. 불과 1년 전 기사에서는 무안공항 활주로를 늘린다며 비판하더니 참사가 발생하자 활주로가 짧은 것을 탓합니다. 관련 기사에는 지역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 비평지에서는 대형 참사에 지역 비하 표현이 등장했다며 비판했고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치화는 안 되고요. 하여튼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다가 무안공항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고 났다는 것은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광주 전남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 사고 때마다 등장하는 지역 혐오와 차별의 인터넷 댓글들. 이 같은 보도 형태가 그런 혐오와 차별에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은 사고 발생 후부터 밤낮 없이 유가족 곁에 머물며 식사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따뜻한 떡국 한 그릇에 김치와 단무지, 간소한 상차림이지만 이 한 끼에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가득 담겼습니다. 봉사자들은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소방과 경찰 등 현장에 있는 모두에게 떡국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투입돼 있는 지금 국가수나 그분들도 지금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계속 떡국을 끓여가지고. 대한적십자사는 바깥에 임시 조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추위도 잊은 봉사자들, 죽 한 그릇에 조금이나마 기운을 얻길 바랄 뿐입니다. 마스크, 칫솔, 치약 다 있습니다. 아무나 와서 가져가세요. 종교단체도 이른 아침부터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자주 드나드는 통로 쪽에 가판대를 마련해 놓고 생필품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슴이 무너지죠. 이 사건이 다 종료될 때까지. 이게 오전, 오후, 밤 이렇게 세 타임으로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무안공항으로 휴지와 물 등 긴급 구호 물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동식 샤워 차량과 심리 상담 공간도 마련됐고 공항 내 카페에는 커피 선결제 안내문도 붙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제 팽목항에 장기간 유가족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가서 이제 그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면은 낫지 않을까. 또 전국 곳곳에서 모인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유가족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안타까운 참사에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전남도는 모든 자원을 유가족 지원에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찾았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항공참사 대책위를 설치했고 유가족이 있는 곳에 상주하는 상황실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위 등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과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와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당내 특위를 발족해 유가족들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 사태 수습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사고 수습, 그다음에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 보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유족들과 자주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족들과는 유족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정부 측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혁신당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지역 비하와 가짜뉴스엔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가적인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폄하하는 데 활용하는 세력은 정말 우리가 꼭 없애야 될 것이다. 정치권은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정쟁은 뒤로 하고 참사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광주 시민이 가장 많았는데요. 광주시와 지역 변호사회가 유가족들을 위해 장례 지원과 함께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에 타고 있던 탑승객과 승무원 181명 가운데 81명이 광주에 주소지를 둔 탑승자입니다. 광주시는 희생자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만큼 장례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시청과 구청 간부공무원 2명이 한 조가 돼 모두 58개 조가 유가족 편의 제공과 민원 해소, 장례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 제일 먼저고 두 번째로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현재 참사 희생자 가운데 지문대조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전체 사망자 179명 중 141명으로 아직 38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원 미상 희생자 38명 대부분이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참사 유가족들은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장례를 중단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장례 절차가 시작되면 희생자를 안치할 수 있도록 관내 장례식장 24개소, 172곳의 빈소를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또 영락공원 화장시설 운영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하루에 최대 59구를 화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지방 변호사회도 유가족 지원에 나섭니다. 40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 법률 지원단은
유가족들의 법률 상담과 후속 조치 등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 또 보상 절차 지원, 또 공정한 책임 추궁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유족 대표단께서 저희에게 원하신 내용이 있으면 한편 광주시의회도 수습 지원단을 꾸려 유가족 지원과 함께 이번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을지도 모를 광주 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요. 연고자까지 합하면 1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전북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추모의 물결과 함께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아침 발생한 대형 참사. 놀람과 충격을 뒤로하고 이젠 애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일 같지 않다, 가슴이 아파서 왔다 등 저마다 깊이 새긴 추모의 마음을 담은 흰국화들이 하나둘씩 단상 위로 놓입니다. 최근에 또 아이랑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 진짜 우리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너무 충격적이고 슬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평온이 부채로 느껴진다며 분향소를 찾은 한 중년 부부의 눈시울은 온종일 붉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너무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그나마 좀 마음을 전하면 가실 분들을 좀 걸음걸이가 좀 가벼워지실 것 같아서 뭐 발순잔치 뭐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3살 먹은 애기들 뭐 학생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냉기가 올라오는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안타까움과 슬픔을 눌러담은 분향과 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연말에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하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니까 저희 시민으로서 아닌 국민으로서 조금 참 마음이 안타깝고. 현재 희생자 대부분이 무안공항에 마련된 임시 안치실에 머물고 있는 만큼 언제 장례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북의 경우도 아직 희생자 신원 확인이 전부 끝나지 않은 데다 유족 협의체 또한 모든 시신이 수습된 뒤 장례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일 참사 현장에 대응반을 마련한 전북자치도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유족을 대상으로 위로와 지원을 위한 대화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지원책은 희생자 1명당 1,500만 원 상당의 장례비 지원, 유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입니다. 한편 정부가 선포한 국가 애도 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 전북에는 도청과 교육청을 포함해 군산과 익산 등 4곳에서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건축 경관 공동위원회를 열고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한 심의를 거쳐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보행 동선과 개방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광주시의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자치구 건축 허가를 통과하면 곧바로 첫 삽을 뜨게 되는 더현대 광주는 오는 2028년 개장이 목표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경영자 총협회가 내년 초에 예정했던 지역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취소했습니다. 광주 상위와 경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속에 신년 인사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년 1월 3일로 예정했던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음 달 3일 지역 기업인들이 합동으로 조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도립대학교는 국립목포대학교와 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지난 27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통폐합 신청서에는 통폐합의 목적과 특성화 계획을 담고 있는 총괄표, 대학별 발전 계획과 대학 운영체제 개편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두 대학은 지난 1월 대학 통합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7월 대학 통합 추진 기본 계획을 합의하고 통합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쟁점 사항을 논의해 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가끔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되고요. 오늘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11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해넘이와 해돋이는 낮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